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기 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광교 신도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광교 신도시는 훌륭한 자족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이 상승세에 거품이 끼지는 않았을지 등을 보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광교 테크노밸리라는 자족시설이 있고 법원이나 호수공원도 있어 살기 좋은 신도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교는 이런 생활인프라보다 교통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는 신분당선을 통해 강남, 판교, 용인, 수지구 등으로 이동이 편하다는 것이 광교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는 광교의 아파트 단지 시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비싼 곳이 광교 중앙역 인근이고 상현역, 광교역 순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가격 상승률도 매우 높았는데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수원 영통구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가장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무려 12.5%나 상승했는데요. 광교 뉴타운이 해제되고 외부 투기 수요들이 모여들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후 잠시 상승이 멈췄다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파리 대책으로 전국에 있던 투기 수요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모여들던 시기이며 2기 신도시 중 학구 및 교통이 좋았던 광교는 투기꾼들의 유입으로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광교 중앙역 인근에 있는 이편세상 광교 전용 100제곱미터의 경우 2017년 12월 8억 2천에서 2018년 9월 11억 2,500까지 오르고 상현역 인근의 광교 상록자이 전용 84제곱미터는 2017년 12월 6억 중반에서 2018년 8월 8억 초중반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상승세는 실거래가 아닌 투기 수요임을 전세가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호가만 올라가고 전세가는 내려가면서 갭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통구의 전세가율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12월에 79.8까지 올라갔다가 꾸준히 하락하여 지금은 73.2입니다. 아직 전세가율이 높아 보이죠? 이는 영통구에서 광교 신도시 외지역인 메탄동, 망포동 등의 전세가율이 70% 후반에서 80%대라 전체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죠. 광교 중앙역 인근에 가보면 낮은 곳은 49% 붙어 있고 대부분이 50% 초중반대입니다. 상현역 인근은 50%대 후반, 광교역 인근은 늦게 시작해서 60%대인데요. 광교 신도시의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갭이 커지면서 그만큼 거품이 끼었다는 뜻이죠. 사실 광교 신도시의 가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시세는 광교 중앙역 인근이 10억에서 12억 정도입니다. 거의 강남 3구 수준이죠.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에만 가봐도 비슷한 크기의 이보다 저렴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역 바로 앞에 있는 서초 동일아이빌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마지막 거래가 8억 8천이에요. 지금 내놓은 10억도 호가라고 보이는 수준이죠. 그런데 레미안 광교 전용 97제곱미터의 매물을 보면 가격이 9억 8천입니다. 마지막 거래 가격도 8억 6천이고요. 연안이나 단지 규모, 넓이 등의 차이가 있더라도 입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가격이 비슷한 게 말이 되나요? 마포에 있는 상암 월드컵파크 12단지에 가보면 전용 114제곱미터의 매물이 9억 7천입니다. 레미안 광교보다 더 넓은데도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낀 상황이죠. 상현역 인근에는 8억에서 9억, 광교역 인근에는 6억에서 7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면서 광교 신도시 내에는 전체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전세는 보합, 매매는 상승한 지역에서는 투기가 많이 들어온 위험 지역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광교는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전세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합 정도가 아니라 떨어질 정도로 매물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연엔자이 전용 101제곱미터의 경우 매매가가 2017년 12월 8억 정도에서 2018년 8월에 10억 5천까지 오르는 사이에 전세가는 6억에서 5억 중반대로 떨어집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던 이편세상 광교 전용 100제곱미터의 경우에도 2017년 12월에
8억 2천 정도 하던 것이 마지막 거래인 2018년 9월에 11억 2,500만 원까지 오르는 동안 전세는 2017년 12월에 6억 2천에서 2018년 11월에는 5억 9천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광교역 인근에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쏟아져 들어오면서 광교 중앙역 인근까지도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광교 신도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매매 매물이 1000여 건, 전세 매물은 1200여 건이나 됩니다. 단지별로 매매가 많이 나온 단지가 따로 있고 전세가 많이 나온 단지가 따로 있어서 동시에 내놓은 매물은 많이 잡아봐야 500개도 안 될 테고 공급은 2개 단지로 2500세대가 들어옵니다. 합치면 거의 4000여 세대인데 과연 소화가 가능할까요? 광교 신도시를 포함하는 모든 동의 가구수 증가를 보면 올해 1, 2월에 약 300에서 350가구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10개월 동안 정말 많이 잡아줘야 3000가구 정도 들어오겠네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 감소폭을 보면 이보단 훨씬 적을 것이고 많은 공급량 및 매물을 통해 전세가와 매매가 하락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3일 날 찍은 영상에서 자세히 말했듯이 전국적인 전세가 하락은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 지역으로 회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광교에서 판교로, 판교에서 강남으로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전세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교는 전세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가 이동되면서 전세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 실수요가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매매가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갭투기 수요가 전세가 하락이나 공시를 감당할 자금이 부족할 테니까요. 따라서 광교 신도시는 이미 급매물이 나오면서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경기도 신도시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또 다른 최근 기사에서는 광교에 수원 고등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온다는 소식의 타이틀로 광교시대의 개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수요 유입에 큰 도움이 되는 시설도 아닌데 말이죠. 개막과 동시에 폐막이 예상되네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지표를 보았을 때 현재 광교 신도시는 큰 하락세가 나타날 조짐이 보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있긴 하지만 광교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발전한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강남 이동이 편리한 위성도시 중 하나니까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강남의 위성도시는 성남이고 광교는 성남의 위성도시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럼에도 2기 신도시 중에서는 위례와 함께 입지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투기 수요 유입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을 뿐입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강남에는 대량의 공급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며 이는 전세가 하락과 함께 수도권의 연쇄 수요 이동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광교 쪽으로 밀려왔던 수요들은 다시 판교로, 또 판교 등이 있는 분당에서는 다시 강남 방면으로 회귀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듯이 수원의 인구수를 보면 점점 더 감소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번 달 말에는 지난 4년간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32%나 상승했다는 기사를 쓰며 아직도 투기를 부추기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은 2기 신도시입니다. 이미 광교 신도시는 하락세의 시작을 알리는 매매가, 전세가 하락 및 실수요 감소 등 모든 지표를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품도 많이 끼었기 때문에 하락세는 더 큰 폭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어쩌면 2기 신도시 중 가장 상승폭이 큰 곳 중 하나인 만큼 가장 큰 후유증을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되는 투기 수요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3월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지금 광양에 갭투기 수요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 1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외지인 거래량 수요도 18%에서 61%로 급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양의 경우는 전세가율이 80%로 매우 높아 저렴한 곳은 단돈 500만원으로도 투기가 가능합니다. 이 투기 세력은 광주의 가격이 올라 그 파급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인근에 여러 채를 구입해서 나누어서 또 투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고 끈질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의정부 화순을 비롯해서 지금 광양까지
투기 수요가 들어갔으니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전라남도는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8개도 중에서 유일하게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도 없으면서 전세가율은 높아서 갭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투기 수요로 인해 피해보시지 않도록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근절될 때까지 그들의 행보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만 국지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의 상승세와 하락세의 이유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차츰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분석 영상도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